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재미로 보는 풍수지리론 중 형국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끝낸 흥선대원군의 남영군 묘 2장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터, 김재규 부친묘, 유명한 천주교 신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친묘 2장과 집 이전, 유해창 총재의 선산과 이인재 선상과 생가터까지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부모 2장, 정경환의 비서, 이기붕의 비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풍수지리 하면 상제 봉조형이니 금계 포란형이니 장군 대장이니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형국이란 산의 모양을 어느 동물이나 식물 등 물체에 비유해서 혀를 찾거나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산의 형태와 용을 뱀으로 보았는데 다른 사람은 지렁이로 볼 수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호랑이로 보았는데 다른 사람은 사자나 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형국론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자칭 도사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형국론을 들먹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형국을 그림으로 그린 산도를 보여주면서 무슨 혈이라고 공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도 엉망일 뿐만 아니라 설명도 그림과 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국론은 많은 유형과 이론이 있으나 진정으로 개안통달한 도사가 아니면 형국에 의해서 혀를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형국론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용과 혈과 사격과 물을 보고 혀를 찾는 정도를 먼저 공부하여 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풍수지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형국론에서는 여러 형국의 종류와 거기에 필요한 산의 형태와 응해주는 사격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를 비롯해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결 해석하는 방법, 또한 산도 보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허무맹랑한 비결이나 산도를 가지고 감언이설로 장사하려는 가짜 풍수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알아본 가야산 자락에 있는 혈도 혈을 중심으로 마치 하늘에서 연꽃 하나가 살포시 떨어져 앉은 형국의 천하 명당터입니다. 금반 헌화형 즉 금으로 된 산 위에 연꽃이 올라앉은 모양입니다. 또 많은 용들이 여의주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형국이니 제왕이 날 자리라고 당대 최고의 직관 정만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신라 때부터 가야사라는 오래된 사찰이 있었습니다. 흥선은 선왕 철종의 공주 제사를 수덕사에 올리기로 하고 그 수덕사의 말사인 가야사에서 곡물 등을 준비하게 되고 흥선은 전 재산을 팔아 그 절반을 가야사에 시주했습니다. 이때 사찰에 불을 지르고 1851년 연천에 있던 아버지 이구 남영군의 시신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후일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후 보덕사란 사찰을 크게 지어 부처님을 모시게 됩니다. 남영군의 묘 2장 후 이듬해 어느 날 흥선대원군의 부부는 꿈을 꾸는데 바다에 살던 황룡이 흥선 부부에게 달려드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후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가 흥선의 둘째 아들 명복입니다. 철종이 33세에 후사 없이 승하하자 이분이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물려받으니 고종입니다. 이장한 지 12년째의 일입니다. 이를 마치고 초야로 물러나는 지관 정만이는 한 가지 근심을 토로합니다. 남영군의 묘가 백호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백호는 부와 여자를, 청룡은 귀와 남자를 뜻하는데 백호가 겹으로 두텁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 청룡이 상대적으로 눌리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백호가 너무 강하면
집안의 여자들이 드세지니 상대적으로 남자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왕 지지의 터란 한 집안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이 달린 터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여자의 치맛자락 속에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흥선은 이를 무시했지만 백호의 형국이 그러하니 어찌 운명을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금호탁씨 형국의 명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터는 금호산 전기가 내려오다 멈춰 강한 기가 발생하는 진혈 위에 있는 형국입니다. 박정희의 생가는 산 밑에 붙어있는 동네의 산쪽 끝에 지어졌습니다. 집은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작고 초라한 집이었으나 그래도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명당자리였습니다. 명혈인 생가터는 풍수 용어로는 와혈로 움푹 들어가 혈장의 한쪽 부분이 다른 한쪽보다 길게 혈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소쿠리나 조리형 모양입니다. 생가 자리는 한눈에 봐도 산자락이 포근히 감아안고 있는 명당 자리였습니다. 산에 전기가 내려오다 박정희 생가에서 혈장이 형성되는 형국이 확실했습니다. 1915년 추운 겨울 박정희의 조부가 사망하자 부친 박성빈은 급한 김에 금호산 끝자락 집터 근처에 임장했는데 그곳이 금호탁씨, 금호는 금까마귀로 태양에 살고 있는 삼조고를 뜻하기도 합니다. 금호탁씨 형국인 명당이었습니다. 금호탁씨란 금빛 까마귀가 시선을 쪼는 뜻인데 그 부리 모양을 말합니다. 또한 조모의 면은 구미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는데 일자 문성의 천생산이 조산으로 버티고 있어 제왕지지라 합니다. 조모의 산소를 쓴 시기가 1917년 4월이고 박정희는 그해 11월에 태어났습니다. 풍수적으로는 묘를 쓴 이후 태어난 후손에게 가장 강한 발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조모 묘 앞에는 전순 끝에 바위가 나와 있어 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명당으로 봅니다. 이런 끝자락인 위치에 암석이 놓여져 있으면 막내가 권력을 쥐는 바위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전순이란 혈장의 바로 앞에 놓인 자리로 혈장의 생기를 보호하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금치사, 즉 암석 위에 묘가 있으면 강한 굴력을 쥐지만 총이나 칼에 의해 희생당할 수 있는 터라고 봅니다. 1970년대 중반 김재규가 건설부 장관일 때 그의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 밑자리를 찾는데 육관도사 손서구는 제왕지지의 최고 명당이라고 하고 장용득은 이 터는 총이나 칼 등으로 인해 죽게 되는 이금치사 지지인 흉터로 묘를 쓰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유명한 천주교 신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선 2년 전인 1995년에 용인에다 선친의 묘를 이장했습니다. 목포 앞에 있는 하이도에서 용인으로 옮긴 것입니다. 1994년 7월 김일성의 죽음을 예언한 손서구 지가는 하이도의 터가 오공비천혈이라 했습니다. 오공은 진해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진해가 하늘을 나는 혈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진해는 태양과 상극입니다. 태양은 제왕의 자리여서 상극인 진해로서는 절대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고 합니다. 진해는 발이 잘려도 다시 자라므로 DJ의 정기 복귀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진해는 발이 많으니 DJ를 도와주는 수족과 같은 부하들이 많다고도 합니다. 그 후 정계 복귀는 1995년 초이고 묘 이장은 1995년 5월의 일입니다. 여기서 육관도사라는 손서구는 1993년 늦여름 SBS 주병진 쇼에서 북한의 김일성이 그의 운을 다하여 1년 후인 1994년 9월 14일 이전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일성은 전주 김씨로 시조묘는 완주군 모악산 도립공원 내에 있는데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잘 갖추어진 천하 대명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터를 보면 49년 동안 요지부동의 절대 권력자가 나올 지기입니다. 이 묘의 발복으로 32대 손인 김일성이 태어나 49년 동안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9년의 근거는 이 묘자리가 미좌측 향으로 77수로 천도에 의해 지축을 여는데 77수리로 계산해 절대 제왕, 절대 권력을 향유하는 지배자란 의미입니다. 1945년부터 시작된 김일성의 통치 기간은 49년이 되는 1994년 갑술년 인시에 그 묘의 정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김일성의 운은 앞으로 1년이면 다하게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김영삼 대통령과 8.15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앞두고 심근경색으로 83세에 사망했습니다. 어쨌든 용인의 땅은 천상하강의 금시발복의 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도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친 묘인 음택뿐만 아니라 사는 집인 양택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DJ는 대선을 위해 오랫동안 정든 동교동 집을 가차없이 버리고 둥지를 일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동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회창의 선산을 둘러본 지간들의 의견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터는 상제 봉조형으로 괜찮긴 한데 대통령 나올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산읍에 위치한 선산은 한국의 산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산이었습니다. 특히 뒤쪽에 중요한 산인 주산이 없어 허전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자손 여자를 뜻하는 백호가 너무 짧고 빈약해 후손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15대 대선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DJ와 이회창의 득표수는 43.6% 대 40.3%, 표 차이는 39만 표로 박빙의 승부였고 3위 이인재의 표는 500만 표였으니 이인재는 DJ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인재의 선사는 또 어떨까요? 생가는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산마을, 이은마을에서 보면 이인재의 생가는 우백호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하트 중심부에 자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랫마을에도 윗마을에도 소외되기 쉬운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자리는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자꾸 옆을 기울이게 됩니다. 땅 주인과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까요? 선영은 충남 논산시 연산면 어은리에 있습니다. 역시 아버지의 묘 자리가 명당터입니다. 지기가 뭉치는 자총령의 끝자락입니다. 산 능선이 마을을 포근히 감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인재의 선친은 1980년대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1988년입니다. 선친을 이 자리에 모신 후 정치인 이인재의 운이 열리고 계속 승승장구했던 것입니다. 정치인 이인재의 발복이 생가터의 영향을 20%로 본다면 선친묘가 80%로 볼 정도로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기가 내려오다가 정확히 뭉치는 지점에 혈장이 형성되고 그 자리 위에 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묘 앞에서 보면 물이 흘러가는 수구가 제대로 앞을 막고 역수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